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 잘 믿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동안 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셨던 다양한 질문들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또 답변을 드릴 건데요. 지난주에도 또 여러가지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도 이제 선별을 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고, 오늘도 이제 이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한 용어 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오늘 준비한 용어는 ABC 망토, 안티빔 코팅의 약자로 빔을 막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 장비 이름이죠. 최초 등장 목적은 이제 SD 건담 시리즈의 완구용 굿즈였는데, 이 망토라는 것이 지니는 여러가지 상징적 의미와 그 자태에 대해 반한 이 팬들에 의해서 확대 해석되다가 기동사 건담 크로스본에서 이제 이런저런 설정이 붙여서 등장하게 된 아이템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제 대빔 방호 망토인 ABC 망토는 이제 이 크로스본 건담에서만 등장을 하는데요. ABC 망토의 이 명칭은 잠시 이미지가 삐뚤게 나와 있었군. 자, ABC 망토 안티 빔 코팅의 약자.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우주 유영 시 사용하는 위장용 장막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제 빔을 막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빔이 망토 표면에 닿는 즉시 신속하게 증발을 해서 기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내탄성은 이제 평균적으로 크로스본 세계관을 기준으로 해서 약 5발 정도를 버틸 수 있다고 하고요. 베스파 같은 경우에도 1발 정도는 막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소모품이라는 약간 단점이 있긴 하지만 기체 전체를 보호하고 이제 별도의 추가 에너지를 사용하지도 않고 또 상대에게 의표를 찌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제 F91 이후 또 보급된 방어 장비인 빔 실드보다도 높은 평가를 내린다고 해요. 제작은 이제 사나리에서 담당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본 건담 X1이나 이제 X2는 이제 망토처럼 대부분을 덮는 방식으로 장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기동전사 크로스본 건담 강철의 치인에서는 이제 사나리에서 보급 중단으로 나무 소재를 전부 이용해서 이 X1 카이의 풀크로스를 제작을 했다고 하죠. 이 아이템이 이게 공식 설정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이 망토를 뒤집어 쓰고 있는 쪽이 작화가 편하다는 담당자 하세가 유이치의 의도도 다소 있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리는 입장에서 망토 뒤집어 쓰면 그리는데 편하긴 하겠죠. 망토만 그리면 되니까. 기체 디테일 대신 그러한 살짝 뒷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일단 간단한 용어 사전 하나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또 이어서 여러분들의 질문들 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유튜브의 김대은님의 질문인데, 건프라를 고르는 기준에 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건프라를 고르는 기준, 솔직히 좀 많은 질문들이 오긴 하죠. 무슨 건프라가 좋아요, 뭐 추천을 해주세요, 막 얘기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일단 건프라를 이제 고른다고 한다고 하면은 개인적인 요소긴 하지만 일단 몇 가지 평가 요소를 잡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가동률과 이제 디테일 쪽을 빼놓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제품의 가동률이 얼마나 좋은가. 가동률이 좋을수록 이제 다양한 포즈를 무리 없이 취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럴 경우 이제 전시하는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요소가 되겠죠. 더 멋진 포즈, 역동적인 액션 포즈를 이렇게 잘 취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가동률을 좀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다음은 이제 디테일적인 요소, 웨어 장갑의 몰드나 각종 기믹들의 구현, 뭐 이런 것들을 또 들 수가 있는데, 이쪽 또한 이제 이것을 프라모델을 장식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멋있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다음으로 이제 사람들의 좀 개개인적인 취향, 뭐 차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선택한다고 한다면, 대표적인 건 또 이제 해당 기체나 작품의 선호도. 당연히 자신이 좋아하는 기체의 건프라라고 한다면 이제 비슷한 다른 제품보다도 우선 먼저 손이 갈 수밖에 없겠죠. 더 추천을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이 더 좋아하는 기체를 추천하는 게 더 좋은 방식이 될 것 같고,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시리즈, 자꾸 점점 목이 가는 것 같아. 해당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람들마다 이렇게 취향 차이가 좀 나뉘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윙 시리즈를 좋아한다. 그럼 그분한테는 이제 윙 관련 프라모델을 추천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런 식으로 비슷한 맥락으로 먼저 이렇게 선호도로 이렇게 관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좀 싫어하는 기체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아무리 이 프라모델은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별로 선호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개인적인 취향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주관이 좀 많이 담겨있는 답변이니까요. 뭐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통념적으로 적용해서 막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곤란할 수도 있겠네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다음 저 유튜브에 TTTT1541님 건담 엑사의 줄거리를 물어보셨는데요. 건담 엑사가 이제 먹성 궤도의 이제 우주정거장 먹성 10 여기에 있는 제너럴 랜서 라고 불리는 이제 데이터군 이것에 이제 모든 건담 시리즈의 세계가 재현이 되어 있는 가상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류 진화 열쇠를 찾아서 G-다이버의 하고 있는 주인공 레오스 알로이가 이제 문명의 몰락을 맞이하고 있는 지구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GA 데이터에 다이브를 해서 건담 시리즈 세계관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떠난다 라는 게 이제 주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에 또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이제 익스트림 건담하고 관련이 있어지는 또 다른 이제 G-다이버 건담 X가 있는데, 잠깐 자료 이미지가 사라져서 일단 위키 페이지를 잠깐, 이게 연재되고 있는 작품명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G-다이버 X가 이제 극한의 건담을 제작하고 싶다는 사용만을 위해서 다이빙을 계속 반복을 하고, 이제 데이터가 되어 있는 이 세계에 간섭을 하고, 때때로는 이 데이터 세계를 붕괴시키는 것조차 서슴지 않고 이렇게 나섭니다. 그런 이제 X의 행포를 이렇게 봐줄 수 없게 된 레오스는 이제 또 X와 여러 가지 데이터 세계에서 계속 이제 맞붙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다양한 건담 세계를 여행하고 이 다양한 파일럿과의 싸움을 반복하는 도중에 이제 레오스와 X는 이제 데이터 세계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 그리고 그들 자신 존재도 뒤흔드는 이제 무서운 진실을 이제 알게 되죠. 요거는 네타거리니까 살짝 피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레오스와 이제 X, 이 스트링 건담끼리의 이제 결전이 벌어지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게임으로 나와 있는 건담 익스트림 버서스, 그거의 코믹스판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실제로 지금 연재되고 있는 건 익스트림 버서스 풀부스트였나 맥시부스트였나 그쪽 스토리에 맞춰서 지금 둘 같이 나가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줄거리는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아무래도 오늘 질문 중에 가장 핵심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스트레이 건담 종류를 물어보셨습니다. 아스트레이 시리즈가 바리에이션이 엄청나게 많고 또 이 세부적인 것이 파고들기 시작하면 이게 끝없이 나와요. 아스트레이만 레드만 보더라도 이 바리에이션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겠고, 이제 주요 컬러, 아스트레이 특징이 또 컬러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컬러가 되는 그 베이스 기체만 우선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다루려면은 진짜 이거 몇 시간씩 할 수도 있을 정도의 분량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컬러 위주로 메인을 잡아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레드 프레임, 정크상 정크길드 조합의 일환인 로우귤이 소유한 기체고요. 내추럴도 손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내추럴 대응 시험용 OS가 탑재된 아스트레이 시리즈 2호기입니다. 보통 1호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엄연한 2호기고요. 로우는 여기에 이제 유사인격을 가진 인공지능 컴퓨터 하치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또 아주 뛰어난 조정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치를 이제 아스트레이 아웃프레임과 함께 챈스 리블에게 맡기는 이후로 단독으로 더 조정하기도 했고요. 레드 프레임의 OS와 실전 데이터는 이제 오브의 양산용 버비슈트 M1 아스트레이에 채용되어서 또 성능 발휘를 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이 레드 프레임과 이제 블루 프레임은 잡두근의 습격으로 헬리오폴리스가 붕괴되기 전 골드 프레임과 같이 론석이나 사와코의 지시로 빼돌려질 예정이었는데, 당시 다급했던 시간 관계상 그대로 방치되었다가 폐허가 된 헬리오폴리스를 방문했던 이 정크길드의 로우귤에 의해 우연히 발견돼서 그의 전용기가 되었습니다.
후에 이제 우주 쓰레기가 모인 데브리 벨트에서 골드프레임과의 치열한 접전으로 오른팔이 파괴가 됐었는데, 예전 헬리오폴리스에서 우연히 회수했던 이제 골드프레임의 오른팔을 이식을 해서 또 수리를 하는 재치를 발휘하기도 했죠. 이 때문에 머니플레이트에 내장된 플러그를 이용해서 연합군 쪽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결정에서 이제 그러한 장면의 대사가 없기 때문에 이 플러그 기능에 대한 유무에 대해서는 불명이라고 하고요. 당시 또 헬리오폴리스에서 롤아웃된 세 개의 아스트레이 중에서 가장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기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150 가베라나 파워로더 등 추가 장비만큼은 다른 아스트레이 시리즈의 확연히 다른 특징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또 특징이죠. 이러한 레드프레임의 추가 장비들은 대부분 파일럿인 로우귤 자신이 직접 제작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를 봤으니 다음은 블루. 자, 블루 프레임. 용병부대 서퍼트 테일의 대장인 무라쿠모 가이가 소유한 기체고요. 서퍼트 테일이 아스트레이와 그 목격자의 처분 의뢰를 받고서 헬리오폴리스에 방문했을 때 의뢰인의 배반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마침 남겨졌던 이 두 개의 아스트레이를 소유한 로우귤과 함께 아스트레이 블루 프레임에 탑승을 해서 적을 격퇴했습니다. 그 후 로우가 이제 가이에게 블루 프레임을 맡기면서부터 이 서펜트 테일을 대표하는 모비슈트가 되었고요. 이 블루 프레임은 원래 코디네이터 사양의 OS를 탑재한 기체였는데, 잡두군의 이제 모비슈트는 모두 코디네이터용 OS를 탑재한 기체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추럴용 OS를 탑재한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과는 다른 실험 차원에서 아스트레이 시리즈의 성능 테스트와 각종 신규 개발된 옵션 장비들을 운영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상반되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진 OS의 개발과 실험이 가능했던 것은 내추럴과 코디네이터 모두를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던 이 중립국 오브의 특수성 때문이었다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지구연합군의 전투용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이 비밀스러운 과거를 가졌던 이 무라쿠모 가이가 이 또 블루 프레임에 탑승하게 된 것도 참 절묘한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루 프레임에는 이제 신규 설계가 예정되어 있었던 아스트레이용 옵션 장비의 설계 데이터가 인스톨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라쿠모 가이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종 옵션 장비를 스스로 제작해서 각각의 임무에 맞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이제 블루 세컨드, 서드 등등 바리에이션 쭉 나오죠. 그런 계열들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 골드 프레임. 이 골드 프레임은 론도기나 사와크와 그의 여동생 론도미나 사와크가 소유한 기체로 다른 아스트레이와 구조상 약간의 차이점을 가졌다고 합니다. 특히 손에 해당하는 머니퓰레이터는 연합군의 모비슈트용 휴대무장을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플래그를 탑재했다고 하고요. 코즈믹 리러 71년 1월 말 자프트의 헬리오폴리스 습격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오브가 기밀 유지를 위해서 비밀리에 만든 아스트레이 시리즈를 급히 처분하려고 했지만, 이 론도기나 사와크가 자신의 미래와 야망을 위해서 골드 프레임을 가지고 잠적을 합니다. 그때 탈출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GATX-102 듀얼 전용으로 준비됐던 바주카를 사용을 했는데, 충분한 이제 시스템 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주카를 사용한 오른팔이 오버히트로 파괴되고 말았고요. 다른 부분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 강제로 오른팔을 퍼지합니다. 나중에 발견되는 이 오른팔이 이제 로우귤한테 발견돼서 레드 프레임의 수리에도 사용이 되기도 했고요. 이 오른팔 때문에 콜로니 잔해 속에서 레드 프레임과 블루 프레임을 발견하는 단서를 또 제공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덧붙여서 이 오브에서 특별한 지휘층의 사람이나 극과 요인이 탑승하는 스페셜 모비슈트를 금빛으로 도장하는 이 전통이 이 아스트레이 골드 프레임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금떡칠이 나오는 이유가 이 골드 프레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요. 아스트레이 시리즈의 1번기로 제작이 된 데다가 이 사그가의 유력한 후계 당주였던 론도기나 사그의 탑승기가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트레이 1호기가 레드 프레임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1호기는 골드 프레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그린 프레임. 동아시아 공화국의 반정부 게릴라이자 베리오의 제자인 트로야 노아레가 소유한 제4의 아스트레이입니다. 헬리오폴리스에서 제조됐던 5개의 아스트레이 시리즈 중 파츠만 제작되었다가 잡트의 습격으로 헬리오폴리스가 붕괴되는 바람에 행방불명된 게 2개 중에 한 기체고요. 과거 오브근의 모비슈트 파일럿이었던 베리오가 모종의 경위로 이 행방불명된 그린 프레임의 파츠를 헬리오폴리스의 오래된 잔해 속에서 입수를 해서 로우귤한테 맡겨서 조립을 한 후 동아시아
공화국 제13밀림 보호구역에 잠복 후 이제 반정부 게릴라의 한 명이었던 이 트로야 노아레, 자꾸 입에 안 붙는 이름이야. 트로야 노아레한테 양도를 했다고 합니다. 형상이나 이제 성능은 골드, 레드, 블루 프레임하고 동일하고요. 이 녹색의 프레임과 컬러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머리 부분의 센서는 노란색으로 바꿨다고 해요. 이 로규리 오브의 궤도 스테이션 아메노미하시라에서 본기를 조립할 때 스트라이크 루즈에 탑재됐던 전투 지원 AI의 개량형을 탑재해줬기 때문에 주능 실력이 미숙했던 트로야도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놀라운 기동을 가질 수가 있게 됐고요. 또 전투 지원 AI를 위해서 센서도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또 당시 게릴라가 소유했던 병기 중에서 유일하게 빔 병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다른 시리즈에서 많이 노출되지 않은 기체라서 조금 낯선 기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린 살펴봤고, 다음은 미라주 프레임 버서스 아스트레이에 등장하는 기체죠. 라이브러리안이 운용하는 제5의 아스트레이입니다. 형식 번호에서 이제 앞에 램이 붙는데, 이건 라이브러리안 미라주의 약어로서 사용이 됐고요. 확인된 라이브러리안 모빌 수트 중 유일한 오리지널기로 나온 개조기입니다. 오랫동안 행방을 알 수 없었지만 이 라이브러리안이 파트를 이제 발견해서 제작을 했다고 하고요. 파일럿은 일찍이 자신의 주닉인 이제 무라쿠모가의 증오를 그대로 카피해서 온 카본 휴먼으로 재생된 론독이나 사하크가 조정을 했습니다. 블루프레임 세컨드 리바이의 정보를 입수한 라이브러리안이 격투전에 특화된 개조가 이루어져서 블루프레임 서드와 같이 전신에 블레이드를 장비를 했고요. 또 커맨더 모드 그리고 글리데이터 형태의 변형 기능이 추가가 돼서 머리 부분이 180도로 회전을 해서 후두부에 제2의 얼굴이 달려있는 아주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또 특징인 기체입니다. 장갑과 외부 프레임은 이제 베리어블 페이지 시프트 장갑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머리 부분에는 3개의 새롭게 안테나가 또 달려 있습니다. 이 안테나는 정면에 1개, 후두부에 2개의 블레이드 안테나가 배치되어 있어서 전방에 1개는 주로 주의관기로서의 통신 기능을 위해 사용되고, 후방에 2개는 글라디에이터 모드에 의한 근접전에서의 센서로 강화가 되어서 자신의 주변에 살포한 미라주 콜로이드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제 살포한 이제 에어리어 구역 내에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미라주 콜로이드 센서 안테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원거리 정보 수집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결점이 또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특수 미라주 콜로이드를 탑재를 해서 외관 그 자체를 위장하는 게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아메노미아시라에서 헤일버스터와 함께 공격을 했을 때 노멀 상태의 골드 프레임으로 위장을 했었다고 하죠. 이러한 능력 때문에 이제 미라주, 환영 이런 명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체는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안 기체들과 다르게 스트라이커 팩의 연결 조인트가 없기 때문에 스트라이커 팩을 장비를 할 수가 없고요. 대신 이 아스트레이 시리즈 범용에 허리까지 슬라이드 되는 소형 백팩과 이 빈 스페이스에 나타나는 하드포인트에 의한 백팩 환장기구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미라주까지 살펴봤고요. 이거는 약간 사족이라고 할 수 있는 느와르 아스트레이 느와르, 요것도 잠깐 또 보도록 하죠. 네, 지구연합군의 커스텀 모비스트 개발 계획이었던 액타이온 프로젝트의 번외편으로 극비 제조된 프로토타입 아스트레이의 리노베이션 기체입니다. 일단 프로젝트기라는 건 어디까지나 명분이었고요. 실제로는 용병이었던 단테 골디저니가 사적으로 조달한 기체라고 합니다. 머리에 블레이드 안테나가 4개 증설됐고요. 뒤에 옵션 커넥터도 연합군의 스트라이커 팩 규격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기체명인 느와르, 프랑스어로 검정을 뜻하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느와르 스트라이커를 기본 장비로 하고 있고요. 본체 색상은 파일럿인 단테의 이미지 컬러를 맞춰서 검정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수를 자랑으로 여기는 이제 단테의 전법에 맞추어서 스트라이크용 빔 라이플 쇼티에다가 일본도형 블레이드를 결합한 소드 피스톨을 이제 2개 양 허리에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은 이제 몸체에 이제 총구 방향과 수직이 되도록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의 도검에 가까운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당시 초창기 액타이온의 이 기술이 단테의 요청에 부합하지 못해서 초기 테스트 때는 이 블레이드가 부러진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 아스트레이 느와르까지 일단 기본 컬러 바리에이션의 메인들만 이렇게 쭉 봤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컬러별로 바리에이션들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다 다룰라 그러면 시간 오바예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에 우유빈님, 더블의 알바토레는 어떻게 태양로를 7개나 장착을 했느냐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더불어 이제 퍼스트 시즌 막바지에 등장했던 알바토레가 유사 태양로 7개를 장착을 해서 압도적인 파워를 자랑을 했었죠. 세컨드 시즌에 등장했던 리본즈 건담이나 더블호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뜻 생각하면 알바토레 쪽이 훨씬 더 강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올리신 뉘앙스를 보아하건대 이게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좀 두 기체 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더블호라이저는 단순히 GN 드라이브가 2개만 달려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할 게 아니라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이 있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되죠.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은 2개의 태양로를 동조시켜서 GN 입자의 방출량을 제곱으로 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수치로 계산을 때려봐도 한 개의 GN 드라이브에서 100이라는 수치의 입자를 내보낸다고 한다면 2개의 태양로로 트윈 드라이브를 가동시키면 이론상 100의 제곱이 1만의 입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알바토레는 7개나 되긴 하지만 이게 뭐 다른 시스템적으로 그런 백업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상으로 따진다면 100씩 나오는 태양로 7개, 그래서 700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단순 계산으로만 따져봐도 1만 대 700 차이가 확 벌어지죠. 태양로가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더블호 쪽은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엄연히 비교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알바토레 같은 게 단순히 말 그대로 태양로만 많은 거예요. 그 외에는 큰 메리트나 의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저희 사이트에 노지스 IJS님, 이거 더블호 칼날 시리즈, 더블호 시리즈의 칼날에 사용된 이 클리어 그린으로 되어 있던 날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아마 요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댓글로도 자체적으로 좀 조사를 하신 모양인데, 저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일단 공식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이제 좀 더 국내보다는 이제 많은 정보가 조금 나돌아다니는 일본 쪽 웹을 좀 뒤져봤는데 어느 쪽을 찾아봐도 이게 공식적으로 무슨 소재라고 언급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신소재를 사용했다라는 언급만 있을 뿐 이게 뭐 무슨 소재 금속을 사용했다라는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저도 명확하게 딱 집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단순한 신소재라는 것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하신 것처럼 그냥 신소재라는 것밖에 알려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 또 준비해서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마무리를 또 지어보도록 하죠. 이번 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또 다음 주면은 이제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서 또 보내드리게 되겠네요. 올 한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12월 28일에는 오프라인 행사인 홀릭인조이가 또 준비 중이고 있죠. 덕택에 지금 매우 바쁩니다. 28일날 또 행사 많은 분들의 참석 기다리고 있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또 그에 따른 답변을 또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